이번 편은 디지털월드 일리아스를 수호하는 올림푸스 12신 중 하나인 디지몬, 바로 베누스몬에 대해 알아보는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베누스몬의 설정과 그 밖의 TMI들을 종합해서 살펴볼 테니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몰랐던 분들은 지금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본가 속에 소개된 설정들을 주관적으로 재해석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그동안 여러 영상 속에서 살펴본 대부분의 디지털월드는 호스트 컴퓨터인 위그드라실의 관리로 이루어진 세계였으며, 디지털월드는 사실 다양한 차원의 여러 디지털월드들이 존재합니다. 이번에 알아볼 디지몬은 호스트 컴퓨터 위그드라실이 아닌 호메로스로 불리우는 컴퓨터가 관리하는 디지털월드 일리아스에 서식하고 있죠. 이곳 디지털월드 내에서는 궁극체 세대에 고귀하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신인형 디지몬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번에 알아볼 디지몬인 베누스몬이 나타난 것이죠. 베누스몬은 이곳 디지털월드 일리아스의 질서를 관리하는 12개체의 강력한 신인형 디지몬 그룹인 올림푸스 12신에 속하는 디지몬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요. 저 그룹의 수준은 다른 서버인 위그드라실이 관리하는 디지털월드로 따진다면 네트워크 보안 최고의 집단인 로얄 나이츠 디지몬들과 필적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름다우면서도 동시에 보호가 필요할 것만 같은 베누스몬의 외형만 보고서는 함부로 무시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는 부분이죠. 올림푸스 12신의 자랑스러운 일원인 베누스몬은 자애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서는 사랑을 관장하여 모든 본질에서 애정을 발산하는 디지몬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월드 내에서 이러한 베누스몬의 존재는 마치 은총과 자비로운 축복을 내리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이유로는 베누스몬의 발걸음이 떨어지는 곳에서는 아무리 황폐하로 거칠어진 땅이라 해도 아름다운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며 대지는 생명력을 되찾기 때문에 베누스몬의 존재는 희망의 등불이자 기적을 가져다주는 존재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황폐했던 풍경을 우아하게 만들어주는 힘은, 어쩌면 이 모습은 베누스몬의 무한한 사랑과 여러 존재들을 보살피려는 증거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순수함과 아름다움의 모범에 매료되어 수많은 디지몬들이 베누스몬을 위해 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베누스몬의 존재에는 물리적인 영역을 초월하는 놀라운 측면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베누스몬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 안대 같은 것으로 가려서 자신의 시야를 차단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이후로 베누스몬은 단순한 시각적인 것을 초월하여 말과 행동에 숨겨진 진실을 인식할 수 있는 독특한 능력, 즉 마음의 눈을 통해 세계를 인식하여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이 초월적인 시야 덕분에 그 어떤 거짓과 속임수를 보여준다고 한들 그의 마음의 눈 앞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불어 안대 같은 것으로 눈을 가리는 이 행동은 베누스몬에 넘쳐나오는 매력을 억누르는 수단으로도 볼 수 있겠는데요. 눈까지 보이게 된다면 감당하기 힘들 만큼 넘쳐나오는 베누스몬의 매력에 모두가 매료되어 기절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차원에서 베누스몬은 배려를 위해 자신의 눈을 가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베누스몬은 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충성스러운 작은 친구들이 주변에 늘 함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로 올리브라고 불리는 새와 보탄이라고 불리는 조개인데, 이 둘은 베누스몬과 단순히 친구의 관계 정도가 아닌 베누스몬의 자신의 생각과 비밀을 거리낌 없이 공유할 수 있는 유대감이 높은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베누스몬은 전투할 때 어떤 방식으로 임할까요? 베누스몬이 어쩔 수 없이 전투에 임하게 되었을 경우 행동 하나하나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투에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투 스타일은 적을 힘으로 찍어 눌러 승패를 정하는 것이 아닌 적의 마음을 달래는 방식을 추구하고 있죠. 그래서 베누스몬은 힐링 테라피라는 기술로 상대의 머리를 부드럽게 어루만져 전투를 계속하려는 의지를 포기하게 만들며, 키스를 보내는 기술인 러브유를 받게 되면 상대는 움찔한 뒤 뒤로 넘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어서 추가적인 흥미로운 기술로는 베누스몬을 따라다니는 새인 올리브가 불의로 상대 머리를 찌르게 되면 상대의 성향이 바뀌어버리는 재미있는 부분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 기술의 이름은 피스 판타지아로 불리는 기술로, 그 상대의 본래 성격이 아무리 강렬하거나 흉포할지라도 평온함과 이해라는 이상을 받아들이는 평화주의자가 되어버린다고 하죠. 종합적으로 이렇게 도감 속 설정을 살펴본 베누스몬의 내용을 정리하면, 올림푸스 12신 내에서 그리고 디지털월드 일리아스 내의 베누스몬은 밝고 평화적인 사랑의 힘의 상징적인 존재이자 여러 디지몬들에게 희망적이고 힘이 되어주는 존재로 이해할 수 있으며, 세상에 자비로운 영향력을 주는 디지몬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베누스몬의 외형과 각각의 특징들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의 장발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매력과 아름다움을 가진 베누스몬, 그 매력을 조금이라도 억누르기 위해 눈을 가렸다는 부위에 대해 각 공식에 그려진 일러스트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안대 속에 감긴 눈이 비춰지고 있는 부분을 찾아볼 수 있죠.
눈매의 모양만 보면 확실히 매력이 넘치는 예쁜 눈을 가졌지 않았을까 상상이 됩니다. 그리고 베누스문이 입고 있는 의상은 무척 가벼운 옷차림으로 볼 수 있으며 최근 카드 일러스트만 봐도 드레스에 감춰진 이너아머가 바로 보일 만큼 여타 다른 여성용 디지몬들 중 가장 노출도가 심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이러한 의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보수적인 나라에서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수위로도 볼 수 있기도 하죠. 결국 그 우려가 현실이 되어 중국의 공식 게임인 디지몬 신세계에서 베누스몬은 이전에 크게 강조되어 노출이 된 가슴골이 가려질 만큼의 드레스를 입고 나왔으며 얇은 삼각 모양의 이너아머는 반바지로 대체되는 등 노출도를 최대한 줄여 검열된 채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올림푸스 12신 집단 자체가 신화 속 올림푸스 신들을 모티브화된 만큼 아름다운 여신의 느낌이 마치 아프로디테가 떠오르기도 하겠지만 베누스문의 이름과 설정은 로마 신화 속 비너스를 모티브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데요. 로마의 비너스는 그리스의 아프로디테와 동일시되는 신이기도 하지만 성격적으로 아프로디테는 화가 많은 편으로 비너스는 모성애가 강한 편으로 그려진 차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걸이를 자세히 보면 사과 모양의 목걸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왜 하필이면 뜬금없는 사과 목걸이를 하고 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그리스 신화 속에서는 불화의 여신이 축제 초대를 못 받아 그 계기로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바치는 선물이라며 황금 사과를 그 축제장에 두고 가고 이 과정 중에 여러 신들은 저 사과를 두고 경쟁하게 되면서 결국 아프로디테가 쟁취하게 되는 스토리가 있었죠. 이 신화 스토리를 계기로 베누스문이 그려지는데 영향을 받아 사과 목걸이를 차고 있는 것이 아닐까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베누스문은 설정도 그렇고 필살기 방식도 되게 평화적으로 하기 때문에 게임 내에서는 이 디지몬이 어떤 전투 스타일로 구현될까 궁금하기도 할 텐데요. 게임 디지몬 신세계에서 등장한 베누스문의 경우 공격력을 높여준다거나 저항을 무시한다거나 자신과 아군을 회복시켜주는 등 영향력이 강한 서포터의 역할로 충실히 그려져 등장하였죠. 베누스문의 진화 루트는 여러 작품 속에서 어떤 구조로 구현되어 등장했을까요? 베누스문의 진화 루트를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서 확인해보면 많은 이들이 연결짓는 하위 진화체들은 백조문, 세이린문, 엔제루문 등이 나오는데요. 베누스문이 하얀 비둘기인 올리브와 함께하는 것도 그렇고 더불어 비둘기와 백조가 비너스의 상징적인 동물로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에 언급된 디지몬들을 통해 베누스문으로 진화하는 루트가 무척 잘 어울려 보이죠. 하지만 지금까지로는 아직 베누스문의 하위 진화 개체로 등장한 사례로는 아쉽게도 백주문과 세이르문에서 진화하는 건 없었으며 디지몬 신세계에서는 플로트문부터 시작해 엔제로문에서 진화하는 루트로 구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둘은 얼굴 일부를 가리고 있는 특징과 서구적인 아름다운 외모 그리고 길게 자란 금발 등 외형적인 부분들이 덜어 겹치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나의 여신으로 그려지는 것 또한 비슷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공식에서는 엔제로문에서 베누스문으로 진화하는 사례가 유일합니다. 최근에 마리아가 베누스문에 무척 빠져있어서 하나뿐인 베누스문의 피규어를 주문 제작해서 리뷰한 영상도 있으니 못 보신 분들은 심심할 때 한 번쯤 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빠른 소식을 접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